국민의힘이 변신이 굉장히 빠른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다가도 금방금방 얼굴을 바꾸면서 네, 맞아요. 그 위기를 진짜 모면하고 확실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이나 정무적인 감각이 있었던 정당이고, 박근혜를 작살냈던 윤석열 한동훈 팀을 불러가지고 거기다 권력을 주고 그 밑에서 살 길을 찾는 이런 정당인데, 그런 전략적 정무적 감각이 약간 마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광훈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에 의해서 견인되거나 포획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쯤은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화 되고 있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예. 굉장히 실용적이었는데 이념화되고 있어요. 이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이 끼친 부정적 영향 중에 하나인데, 이 탄핵 국면과 내란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때 국민의힘은 예전에 YS가 3당 합당 이후로 민정당의 DNA를 끊고 만들었던 그런 어떤 보수 정당과는 굉장히 다른 정당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 전광훈 집회에 나간 사람들 징계했어요. 김재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잘리고 예, 예. 사과하고 징계 먹고 이랬잖아. 그게 얼마 전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 나가가지고 발언해요, 윤상현 막. 뭐 발언하고 뭐 전광훈한테 큰절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요. 예. 그리고 뭐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르지 않은 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지만 않았지 인식은 똑같거든. 예. 오늘 뭐 권성동이 뭐 얘기하다 울컥했다고 특검법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졌잖아요. 예.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대선 딱 두 개만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인재풀이 무너지고, 이를테면 중도층까지를 포괄하려고 하는 그 선거에 있어서의 감각, 이런 것들이 무뎌지면서, 게다가 정치가 이제 양쪽으로 딱 찢어지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극우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는, 정광훈한테 먹히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예, 예. 그게 눈에 보이는 이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야, 그 떡이. 아. 그러니까 윤상현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저게 계산을 딱 주판을 튀겨보니까 지금 저게 제일 많이 남아. 해가지고 저기를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계해야 될 거는 내란이잖아. 이게 돌이킬 수 있거나 국민들한테 나중에 대충 무마할 수 있는, 대충 비벼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이 국면이 그런 게 아니죠. 박근혜 탄핵하고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예. 근데 그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대충 비비면 한 1년쯤 지나면 잊어버리고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보수가 살려면 이 윤석열하고 헤어지고 당내에 극우화되는 그 흐름하고 끊고, 내지는 거기하고 아예 갈라서 가지고 따로 뭐 독립을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수권 능력을 이제 못 찾아올 거야. 아마 영원히 집권 못하는 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왜 권성동 격서, 네, 권성동, 예,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권수범법. 예, 이분이 울컥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비상계엄 특검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씨와의 의리를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근데 이제 우리 독자적인 비상계엄 특검을 발의한다. 네. 당론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108명 다 이름 저 사인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내일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혹시 민주당이 만드는 그 내란 특검 내용이 자기들이 보기에 심하니까, 그리고 이탈할 사람이 진짜 뭐 8명 넘어버리면 네.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 옆집 밥 먹지 말고 우리 집 밥 먹어 이렇게 해서 유인하려고 하는 것이 한편에 있으면서, 동시에 야 그래도 말씀하셨던 대로 내란인데, 야 우리도 특검 발의했잖아 그때, 이렇게 해서 알리바이. 이제는 윤석열과 손절하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나 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아요. 예, 제가 예, 봐도. 예, 근데 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늪에 빠져드는. 그렇군요. 네. 어정쩡한 거지. 아. 어정쩡. 하려면 확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 근데 그런 아직 거죠. 시기적으로는 지금 막 거기 이제 지지층들이 격앙돼 있고,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강성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자부터 시작해서 막 아우성 치고. 그렇겠네요. 근데 당장 이제 그게 크게 보이거든. 예. 국민 일반의 여론이나 이런 거보다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거기부터 진정시키고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놓고 나서
어차피 윤석열이 회생 가능성은 없으니 단계적으로 손절을 하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것조차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이제 정신 못 차렸네.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뭐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뭐 다 다른 게 뭐야 다 똑같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고민이 될 거야.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거기도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고 또 뭐 한 두 달 뒤에 선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끌어안고서 선거가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가 1등으로 나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네. 사이에서 막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지난주에 뭐 그 8% 네. 짜리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요번에 오늘 14%가 나왔어요. 오늘 NBS 네. 조사도 그러니까 사실 전화 면접조차도 보수가 표집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예,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예. 무당층에서 와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국민의힘 강성 예. 지지층 내에서 그 안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예. 홍준표,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 아, 그 동안에 유력했던. 자기들 표로 올 것이 김문수한테. 네. 정말 이 사람들은 한심한 것이 아. 예? 윤상현 추운데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홍준표는 손가락에 불이 나고 그렇게 근데 열심히 했는데 김문수는 별 말도 없이 장관실에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그 인사 안 한 게 막 다잖아요.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때 사과 인사 안 한 게 사과 인사 다잖아. 안 하고. 예. 예. 그런데도 지금 1등으로 올라섰다. 그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이 속으로는 친윤 예, 예. 원래 친윤이었던 사람들도 일단은 강성 지지층을 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 예. 단계적으로 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 예, 이 강성 지지층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론조사 때 예. 특히 이 진짜 심하다 싶은 게 이 예. 사람들 몇 년 전부터 무슨 현상이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도 예. 국민의힘에서 예. 뭐 유승민, 안철수 예, 예. 뭐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예. 외연 확장성이 크고 예. 예, 그렇다는 거를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제대로 해보면 뭐 예전에 사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 이재명 물론 있을 수 없는 구도지만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가 아, 그랬었나요? 예, 안철수 45, 이재명 28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 안철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야 안철수 안 되겠어. 단일화 안 해주니까 어. 그럼 가상 대결 붙여도 안 찍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보면 가상 대결로 아무리 붙여도 유승민, 안철수가 가상 대결에서 경쟁력이 없는 걸로 나와요. 없는 걸로 나옵니까? 예.